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앞으로 경제학을 22회 동안 할 텐데, 우리가 1순환에서는 제가 다른 수업들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문제를 푸시는 분도 있고, 정리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적어도 1순환의 수업은 문제풀이가 문제풀이가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풀이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된 상태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기본 내용의 정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기본 내용의 정립을 예비순환만으로 다 정리를 해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예비순환만으로 정리하는 걸로 모든 걸 다 정리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다 한번 제대로 우리 시험에 맞도록 정리를 하고, 물론 예비순환을 했기 때문에 모든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다루지 않을 거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시험과 연관돼서 꼭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다루기는 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이론적인 내용의 정립이 없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시험 문제를 푸는데 계속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응용도 되기도 하고 또 여러 분야가 통합되기도 하는데, 각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놓지 않으면은 그 문제들에 접근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100%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다 100% 외웠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보장을 전혀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 내용 정리가 우선돼야 되고, 논리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푼다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응용이나 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제가 답안 특강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답안지들을 보게 되는데, 그 답안지에서 많은 경우 그런 내용이 없이, 논리도 없고 내용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산수풀이 위주로만 사람들이 많이 연습했다는 것이 느껴져요. 미시경제학도 그렇고 나중에 거시경제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시 쪽의 파트로 가면 더 심해요. 도대체 거시적인 내용에 대한, 경제학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답안지를 쓰게 되면 그래프 몇 개 말고는 답안에 내용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제 이론의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수 있는 베이스를 깔아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순환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2순환, 3순환 가고 거기에서 이제 문제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하긴 하겠지만 더 많이 하겠죠, 비중이. 그러나 1순환 때부터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경제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주류경제학은 논리학이에요. 논리학인데 이 논리학을 증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볍게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수학이나 그래프를 활용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 우리가 경제를 분석하는데 수학적으로 얼마큼 분석할 수 있겠느냐? 사후적으로 어느 정도 분석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미시나 거시경제학에서 외우는 것처럼 그런 수학적 분석 못합니다. 그렇게 분석해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소비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수학적으로 효용함수, 솔직히 여러분의 효용함수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 효용함수 몰라도 MRS 알아요? 솔직히 계산해 본 적 없잖아요. 직관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판단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그걸 명확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수학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2차원 평면에다 그리기 때문에 그래프라고 하는 것도 변수가 3개 이상이 돼버리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3개까지도 어찌어찌 표현할 수 있지만 4개가 되면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위상수학이니 이런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수학과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경제학에서 쓰는 수학이라고 하는 것, 그래프라고 하는 것들은 가장 여러분에게 경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을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그래프는 안 쓰더라도 좀 더 고차원적인 수학들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써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끔 경제학을 하면서 수학이 어려워서 경제하기 힘들어요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솔직히 말하면 수학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어렵다고 느껴서 스스로가 벽을 쳐놨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쓰는 수학은 그냥 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에서도 초급입니다. 1차 연립방정식이 해구하는 거 중학교 때도 그거 시험 문제로 많이 안 나와요. 오히려 더 복잡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미분도 복잡한 미분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쓰는 미분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몇 함수에 대한 미분일 뿐이에요. 그러니 수학 때문에 어렵다? 그건 자기 스스로 수학에 대해서 벽을 쳐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수학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학은 우리가 경제학 논리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처럼 쓰이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수학적인 원리들을 끌어다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식을 이용하거나 수학과 그래프라고 하는 거에 목매달면 안 돼요.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논리를 설명하기 위한 거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소비자 이론이 나왔다. 그럼 소비자 이론에서 우리의 목적이 뭔지부터 명확히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려고 한다. 자,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이런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선호를 알아야 되고 내 제약을 알아야 된다. 그럼 제약은 어떻게 찾을 것이며 선호는 어떻게 찾고 어떤 특징을 갖느냐? 이렇게 해서 효용 극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약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선호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기본 원리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러면 효용이 변했다면 그 효용 변화는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예요. 그런 기본 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효용극대 원리, 수학, MRS 이꼴 상대가격 이것만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호에 따라 우리가 MRS 이꼴 상대가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제 그 해당에서 뭘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이 논리를 알면 그 논리에 맞춰서 우리가 풀이를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수리 문제로 나온다 하더라도 수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기호들을 이용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답안지예요. 경제학 답안지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은 문제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답안을 못 쓰게 되고 살짝 실수하면 그냥 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가 아주 어려워서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거기에 뭘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건 그 문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각 파트의 기본 원리들을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자꾸 수학 문제풀이만 집거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차분히 각 경제학에서 무슨 내용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걸 해결해가는 흐름은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가는지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 놓고 가시면은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처음에 연습만 좀 하시면은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쉽게 해결한다 그랬지 그냥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 해결이 되는 거지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제하기 쉽다? 전 절대 경제하기 쉽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쉽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경제학 어렵습니다. 근데 뭐 경제학만 어려워요? 다른 과목도 어려워요. 그래서
뭐 수학이 어려워서 경제학이 어렵다 얘기하는데 그건 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경제학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경제학 논리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고, 논리를 접근해가는 과정에서 쓰이는 기본 마인드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마인드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문제라면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할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반면에 명확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한 해답이 적어도 주류경제학의 해답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두리뭉실, 모호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히려 다른 과목들 생각해 보세요. 정치학 또는 국제정치학. 이거 완전히 형이상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도대체 뭘 보고 뭘 어떻게 하는지. 똑같은 한 상황을 놓고도 어때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경제학은 안 그래요. 적어도 우리가 시험 보는 주류경제학은 물론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경제학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시험 문제로 경제학에서는 내지 않습니다. 명확히 답이 없는 걸 시험 문제로 내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주류경제학 하나의 흐름 속에서 답을 내게 하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답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학이나 국제정치 보면 어때요? 수많은 이론들이 난립하죠.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그걸 설명하기 위한 수많은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이론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도 달라지게 되고 중간에 과정을 설명하는 논리도 달라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익숙하지 않은 수학이나 논리라 그래서 경제학을 더 어렵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은 제대로 해놓으면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점수를 넣기가 쉬운 과목이 경제학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점수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경제학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은 또 하나 써야 될 내용만 들어있으면 다 점수를 줘요. 점수를 줘. 그래서 고득점 받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경제학이 힘들어서 경제학은 명과락을 목표로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안 됩니다. 경제학은 전략 과목이에요. 일단 경제학에서 고득점을 해야 아주 쉽게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리고 그 고득점을 하기 위한 수단이 다른 게 없어요. 제대로 된 경제학을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논리에 맞춰서 수학 연습으로 나중에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경제학에서 무슨 뭐 특별한 비법이 있느냐? 없어요. 이건 딱 정해진 논리이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면,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거 다른 답안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학은 솔직히 말해서 머리만 좋으면 그러다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논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안 해도 대충 용어들만 좀 몇 개 익숙해지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은 안 돼요. 선생님이 원하는 답안지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로 정해진 답안지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써야 될 내용이 들어있으면은 무조건 고득점을 하는 게 경제학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점수 얻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써야 될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경제학이 쉬워지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